뉴욕 증시 CPI와 FOMC 경계 속의 상승, 다우 0.4%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다음 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12에서 13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앞두고 소폭 올랐습니다.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57.06포인트, 0.43% 오른 36,40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07포인트, 0.39% 상승한 4,622.44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51포인트, 0.2% 뛴 14,432.4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나오는 미국의 11월 CPI와 13일 예정된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를 하루 앞두고 나오는 11월 물가는 내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CPI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여 2개월 연속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전년 대비로는 3.1% 올라 전달에 3.2% 상승해서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원 CPI는 전달 대비로는 0.3% 올라 10월에 0.2% 상승해서 소폭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4% 올라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경우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연준이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3월이었던 데서 후퇴한 것입니다. 시장은 올해 12월 회의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망치에서 위원들은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목표치로 보면 5에서 5.25%로 현재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4에서 4.25%로 예상하는 등 연준 위원들의 전망치와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연준이 내년 3분기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서 내년에 총 2회 금리를 인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의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4.75에서 5%인 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내년 첫 금리 인하 시기를 6월로 예상하고 시장의 예상보다 더 느린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내년 증시 강세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창립자이자 수석 투자 전략가인 에드 야데니는 이날 내년 연준이 금리를 2번 인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내년 말에 S&P 500 지수 전망치를 5,400으로 제시했습니다. 내후년에는 6,0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월가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이날 오펜하이머 에셋 매니지먼트의 존 스톨츠퍼츠 전략가가 이끄는 팀은 내년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하며 강세론에 합류했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예상치가 너무 과도하다며 연준이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RFA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내년 말 S&P 500 지수가 5,000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연말 전망치는 4,940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7%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날 발표된 11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 ETI는 113.05를 기록해 전달의 113.09보다 약간 하락했습니다. EDI 지수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로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를 기록해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내려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1년 뒤에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통신을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의 주가는 에너지 생산업체 크라운록을 120억 달러 가량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1% 이상 올랐습니다. 보험사 시그널 주가는 경쟁사 휴메나와의 합병 계획을 철회하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6% 이상 올랐습니다. 메이시스의 주가는 투자업체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브리게이트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메이시스의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19%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FOMC가 시장의 기대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테리스의 피터 아이소시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지난 금요일에 나온 강한 고용 지표가 이번 주 파월의 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절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표가 고용 시장의 회복과 타이트함을 다시 보여줬다라며 이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상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톤엑스의 매튜 월러 글로벌 리서치 담당 팀장은 이번 주 인플레이션 수치와 상관없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은 현 통화정책 기조를 수정하기 전에 최소 몇 달간 고용과 물가 지표를 더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8.4%에 달합니다. 내년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3.7%,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5.4%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28포인트, 2.27% 오른 12.63을 기록했습니다.